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벌써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지난주 게시글을 통해 이야기 드렸다시피 개인 신상의 변화가 있어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설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주제인 법인 계좌로 커버드콜 투자하면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법인의 설립부터 사업자 등록 그리고 계좌 개설까지 모두 설명드릴 테니 한번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법인을 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이 무엇인지 알면 좋겠죠? 법인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법률에 따라 인격이 부여된 단체 또는 재산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에 상대되는 개념인 자연인,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인격 즉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승인해주거나 법에 규정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법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법인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우리가 매일같이 사고 파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오늘 법인의 설립과 계좌 개설 관련 내용은 이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식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만든 법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이제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법인의 설립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하려는 사람 즉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이 한 명인 경우 한 명이 100% 지분을 가진 1인법인이 되는 거고 가족들끼리 3, 4명이 모여서 만들면 가족법인이 되는 겁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복잡한 신청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걸 법원에 등기소에 내서 법인 등기를 하면 법인이 설립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리스트에 적힌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류들을 직접 다 준비하시기엔 찾아보실 것도 많고 귀찮아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만 참고로 알아두시고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 뿐더러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등기소 제출용 서류들 중 가장 중요한 게 정관인데요. 정관은 회사의 상호, 소재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회사의 목적을 기재해둬야 합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법인을 만드는 것이니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정관 작성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것도 법무사가 대신 써줍니다. 설립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되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설립 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이라면 회사의 자본금을 설정을 해야 할 텐데요. 이때 자본금을 엄청 큰 돈을 넣어야 하는 게 아닐까란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2009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 제한 규정이 폐지됐고 이제는 주식의 최소 액면가인 100원을 기준으로 한 주만 발행해도 법인의 자본금이 됩니다. 다만 너무 소액으로 법인을 만들게 되면 유령회사나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되도록이면 최소한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자본금은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사업장의 소재지는 어디로 해야 하느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인의 본점의 소재지에 따라서 등록 면허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주황색이 칠해진 부분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본점을 둔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등록 면허세가 3배가 중과돼서 0.4%이던 게 1.2%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는 조금 피해서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법인은 설립이 됐다면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발기인 중 법인의 대표가 된 사람이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도 여러 제출용 서류가 필요한데요. 법인 설립 시와는 달리 대부분 간단하게 준비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건 직접 한번 준비해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도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사업자 등록할 때 업태라는 것을 써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려는 게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 것이니 기타 금융업, 금융자산투자업, 금융투자업 등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앞에서 법인 설립 등기할 때 정관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유념해주세요. 자, 이제 법인 설립 등기도 했고 사업자 등록도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법인의 주주가 되셨고 이 법인으로 주식계좌를 만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한번 볼게요. 구비서류는 앞서 진행한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서류와 법인 등기 관련한 서류, 기타 대표자와 주주들에 관한 서류로 구성이 됩니다. 이 서류들 또한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구비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서류가 구비되면 이것들을 가지고 증권사로 가셔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 됩니다. 그러니 무조건 한 번은 증권사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다면 어려운 법인의 설립과 사업자 등록 그리고 계좌 개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왜 좋은 걸까요? 저에게 부탁해주신 구독자님의 사연을 가지고 한번 실제 부담하는 세금과 건보료가 얼마나 차이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신 은퇴를 앞둔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 거주 중이기 때문에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고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어 배당금도 부부 각각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관리 중입니다. 하지만 추후 은퇴 시점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이때는 1억 원까지 투자금을 늘려 MSTY나 울티 같은 고배당 커버드콜에 투자하고 배당금으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와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먼저 연간 배당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8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년도 다음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2천만 원까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된 15%만 내면 끝이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35%의 소득세율 구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이때도 1억 원에도 원천징수로 부과된 15%의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 금액은 45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를 1억 2천만 원 전액의 8% 수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9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투자 시 총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3,216만 원이나 됩니다. 반면에 법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가요?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에도 원천 징수되는 15%의 배당소득세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배당이 연간 2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2억 이하 법인세 9%가 적용되어 1,080만 원이 법인세가 되고 이 중에서 기납부한 15% 세금을 공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 자체가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법인 투자 시에는 1,800만 원의 원천징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개인과 법인의 차이입니다. 배당 액수가 커지면 차이는 더 커지겠죠. 하지만 법인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이 개인 계좌처럼 돈을 마음대로 빼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빼내려면 급여 처리하거나 배당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세금과 건보료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출보다는 잉여금으로 적립해 나가며 법인을 키우는 것이 좋고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생활비에 충당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법인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자본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하고 싶으시더라도 자본금을 증자하지 말고 주주인 내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법인에 대여해준 원금의 회수는 급여나 배당이 아니라서 아무런 세금 없이 돈을 인출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팁들 잘 활용하시면 법인 투자 정말 매력이 있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고배당 커버드콜 ETF를 법인으로 투자하면 좋은 장단점과 꿀팁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배당으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저의 견해가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감당 가능한 만큼 투자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